비온비아이오에는 그냥 공기 중의 세균일까? 라이는 이 챕터를 시작하며 자신이 발견한 비온비아이오엔이 그저 공기 중에서 들어온 평범한 세균이나 감염균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는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조 실험을 합니다. 손바닥에 먼지를 긁어 배양해 보았습니다. 그냥 수돗물을 배양해 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길거리의 공기를 쐰 배양액을 키워보았습니다. 멸균된 배양 접시를 실험실 공기에 한참 동안 열어두었습니다. 결과 이 모든 공기 감염 실험에서는 오직 평범하고 단순한 박테리아 세균나 구균 알갱이균만 자라났습니다. 라이이가 발견한 스스로 팽창하고 수축하며 강한 푸른 빛을 내는 복잡한 비온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기 세균설 모든 병균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감염된다는 이론 자체가 비과학적인 도그마 맹목적인 믿음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만약 수백만 종류의 세균이 다 공기 중에 있다면 왜 공기 검사에서는 몇 종류의 단순한 세균만 발견되는가? 누가 콜레라균이나 매독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라이는 자신이 이끼가 썩으면서 비온이 되고 이 비온이 원생동물 아메바 등로 조직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는 생명체가 공기 중에 씨앗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물질이 붕괴하고 재조직되며 자연 발생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공기 세균설이라는 낡은 믿음 때문에 의학은 질병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특정 세균은 폐에만 있고 폐렴, 다른 세균은 장에만 있는 지대장균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암세포가 외부 감염 없이 몸속 깊은 뼈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라이의 비온은 공기 중의 세균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인 생명 발생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내는 모래 마이너스 알갱이 비온 SAPA 배양. 라이는 실험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재료를 멸균 처리할 뿐만 아니라 새하얗게 타오를 때까지 백열화 가열한 뒤 배양액에 넣었습니다. 1939년 1월 한 조수가 실수로 흙 대신 바다 모래를 백열화시켜 배양액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순수 배양액이 만들어졌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니 이것은 강렬한 푸른빛을 내는 610개의 소포주머니들이 모인 알갱이 또는 묶음 패컷 형태였습니다. 라이는 이것에 SAPAS 언드 패컷, 모래 알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SAPA 비온의 놀라운 특성. 이 SAPA 비온은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T- 죽음의 강균이나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SAPA 비온 배양액을 근처에 가져가기만 해도 약 10 마이크로미터 거리, 암세포들이 마비되어 움직임을 멈추거나 미친 듯이 돌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방사 레이디에이션의 발견. SAPA 배양액을 현미경으로 오랫동안 관찰하던 라이는 눈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심각한 결막염에 걸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떤 방사 레이디에이션 때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방사선 전문가에게 의뢰해 라듐 전기 검사기 방사능 측정기로 이 배양액을 측정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0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방사선이 없다고 했지만 라이는 단지 라듐 방사선이 아닐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X-선보다 훨씬 빠른 단 몇 분 만에 붉게 변했습니다. 배양액을 보관한 방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고 두통을 유발했습니다. 심지어 배양액 근처에 있던 가위나 핀셋 같은 금속 물체들이 자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사진 인화용 필름으로 실험했지만 배양액 근처의 필름뿐만 아니라 방 안에 있던 모든 필름이 빛에 노출된 것처럼 뿌옇게 변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마치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암실에서의 관찰. 그는 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배양액을 지하실의 암실로 옮겼습니다. 암흑에 익숙해지자 방은 검은색이 아니라 회청색으로 보였습니다. 안개 같은 긴 푸른 빗줄기, 빠르게 움직이는 점들이 보였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자신의 손, 셔츠 소매, 머리카락 등 자기 몸 주변에서도 푸른 빛의 기운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현상을 똑같이 목격했습니다. 한 방문자는 마치 태양을 오랫동안 쳐다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태양 에너지 가설 이 말을 듣고 라이는 깨달았습니다. SAPA 비온은 바다 모래에서 나왔습니다. 바다 모래는 응축된 태양 에너지입니다. 모래를 백열화시켰을 때 그 안에 갇혀있던 태양 에너지가 다시 방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눈을 아프게 하고 겨울인데도 그를 까무잡잡하게 태웠던 것입니다. 전기검사기 LCT-ROSCOP 실험. 그는 절연체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인 고무장갑을 이용해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SAPA 배양액 근처에 뒀던 고무장갑을 전기검사기 전하를 감지하는 기계에 가져가자 기계의 바늘금 속박이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결론 1. SAPA 배양액이 고무유기물을 충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새 고무장갑을 가져갔을 때도 기계가 반응했습니다. 결론 2. 에너지는 배양액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는 태양 에너지 가설을 떠올리고 충전되지 않은 고무장갑을 햇볕에 515분 놔두었습니다. 그러자 장갑이 강하게 충전되었습니다. 결론 3. 이 에너지는 태양에서 직접 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무장갑을 살아있는 사람의 복부에 문지르지 않고 올려두었습니다. 그 결과 장갑은 역시 강하게 충전되었습니다. 우르고노알GON이 에너지의 탄생. 라이인은 마침내 모든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이미지의 에너지는 일물질이 붕괴할 때 비온 방출되고 이 태양에서 직접 방사되며 대기, 새 살아있는 유기체 사람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가 발견한 푸른 PA 비온이 가진 에너지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에너지가 생명체 유기체, 오거니점화 생명의 핵심 기능 오르가즘, 우개점 모두와 관련 있음을 깨닫고 여기에 우르고노알GON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3. 대기 중에 오르곤 에너지를 눈으로 보다. 라이인은 이 오르곤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첫 번째 오르곤 축적기억 유멜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안쪽 금속판 오르곤 에너지를 반사함. 바깥쪽 유기물 나무 솜 등 오르곤 에너지를 끌어당김. 그는 이 상자 안에 SAPA 배양액을 넣고 관찰창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강렬한 푸른 안개와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마지막 발견. 그는 대조 실험을 위해 상자 안의 배양액을 모두 치웠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상자 안에서 여전히 똑같은 푸른 안개와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그는 상자를 분해하고 닫고 며칠간 환기했지만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1940년 여름 메인 MAIN이 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호숫가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별들이 지평선 근처에서 더 심하게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문득 나무로 만든 빈 통망 원경 같은 을 들고 별이 없는 텅 빈 밤하늘의 어두운 공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텅 빈 상자 안에서 보았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생생하게 깜빡이는 미세한 빛의 줄기들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그의 텅 빈 상자 안에 있던 에너지는 배양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기 애트머스피어 그 자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대기 자체가 이 오르곤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비온 생명 연구는 역설적이게도 생명 에너지가 대기 에너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우주적 발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